자, 이번 시간에 컴퓨터할 주제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등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거의 한 문제가 매년 구성이 되고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소 등기라고 하는, 우리 앞에서 등기 분류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자, 실제 관계하고 등기부의 내용이 불일치한다라고 했을 때 말소 등기를 하나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멸실 등기가 있었고요.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바로 멸실 등기를 하게 되겠죠. 멸실이 됐을 때, 자, 표제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 그리고 이 등기를 폐쇄 등기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폐쇄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이런 주제도 앞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한편, 자, 권리관계 등, 자, 해서 등기부의 내용하고 실체 관계가 일부가 불일치하다라고 하더라면 그때는 경정 등기나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정 등기라고 하는 주제는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원시적으로 등기관이 등기를 실행할 때, 자, 일부 불일치하게 등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경정 등기. 근데 시험용으로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일부 불일치했을 때 하는 등기를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 부른다? 바로 변경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한편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하고요,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사항과 실체 관계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이때 등기부에 쓸모없게 된 내용을 지우는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말소 등기라고 부릅니다. 우리 앞에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 공부할 때 한번 설명드린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갑이 자 부동산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강제 집행등을 막기 위해서 을명의로 허위로 서로 짜고서 을명의로 등기를 넘겨주게 된다. 이걸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설령 을명의로 등기가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건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소유자는 누가 된다? 바로 갑이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갑이 소유자가 되는 이런 사안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제 갑명의로 등기를 가져오는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명의로 넘어간 등기의 자체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그럼 이제 갑으로 복귀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갑이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해서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사항하고 권리관계가 전부 불일치했을 때 그때 하는 등기를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등기 효력 등 논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 존속기간이 있다 하십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있다 하십시다. 예, 그리고 또 피담보채무의 변제하자, 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무의 변제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지상권은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고 전세권도 말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됩니다. 물론 전세금 자체가 반환이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한편 빚을 다 갚게 되면 저당권이라는 것은 자 말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후등기 저지력 이런 이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 토지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설령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뭘 해줘야 된다? 지상권 말소 등기를 해야지 다시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말소 등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자, 말소 등기 신청 적격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건 사실은 아주 어렵게 구성할 때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지상권 설정 등기,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은 자, 지상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주제를 검토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자, 지금 애초에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설정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토지를 이용하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지상권자라고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것을 지상권 설정 등기라고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상권의 말소 등기는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걸 지우는 과정. 이게 이제 등기 신청 적격에 관한
주제. 똑같은 논리 구조로 전세권 설정 등기라는 개념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 전세권 설정자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부동산을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전세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는 전세권 토지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럼 거꾸로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순서가 바뀌는 거죠.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 전세권 설정 등기 권리자가 돼서 말소 등기 공동 신청하게 될 겁니다. 자, 저작권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 자, 뭐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는데 요거 한번 시험에 나왔었는데 요건 기본 강의쯤 할 때 설명을 드리게 되었고 근저당권 말소 등기도 뭐 큰 지금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가 터져요. 그래서 일단은 말소 등기하고 설정 등기는 반대 관계다라고 이렇게 일단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단독 신청 몇 개 공부하셨어요. 그럼 단독 신청 몇 개를 제외하면 무조건 다 등기, 말소 등기도 다 공동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그 말소에 관해서 이해 관계에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제3자의 승낙을 받아서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된다. 해서 이제 이슈가 이제 거꾸로 이게 되겠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이게 28회 때 한번 출제가 됐는데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누가 바로 자,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단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실체가 없다는 거죠. 실체 공개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도 누가 바로 소유권 보존 그 부동산의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소유자입니다. 대장상 소유자인데 의리라는 사람이 갑자기 아무 근거 없이 직거라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네, 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처벌 안 받으면 처벌을 좀 감경받으려면 결과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를 할 텐데 얘는 둘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단독으로 말소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라고 할 것. 또 지겹게 해온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판결 등 관련해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등이 존재했었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행 판결 있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단독으로 얻었다. 이행 판결을 받은 승소한 사람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던져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재권 판결이라는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 재권 판결이 있게 되면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요. 자, 어떤 전세권의 설정이 있다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부동산의 소유자, 을이 전세권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자, 갑을 상대로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요, 전세금을 이미 갑이 을한테 교부를 했습니다. 목적물도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같이 이제 전세권 말소 등기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깜빡 놓쳐버린 거예요.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자, 기존의 전세권자 을은 캐나다로 이민 가버렸습니다. 이민 가버렸어요. 자, 자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이 지금 부동산의 소유자도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나중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소 등기가 안 된 것을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됩니다. 환장하는 거예요. 왜? 이행 판결이라는 걸 받아내려면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특정이. 근데 캐나다 어디에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행 판결은 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등등. 그래서 재권 판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전세권 설정자, 부동산의 소유자가 전세금 반환했다는 입금 영수증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다 첨부를 해가지고 자, 전세권자 그리고 캐나다 이민 가서 도대체 상대방을 불러올 수가 없어. 소송을 제기하려면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건데 상대방을 불러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일정한 서류 등을 입증을 해 보이게 되면 법원에서 전세권 나가리라고 하는 재권 판결, 권리를 제거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권 판결을 받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바로 자,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재권 판결 또는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은 그
말소 등기의 권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말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이것도 한 문제짜리. 공동신청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등기를 실행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이제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주등기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주등기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자,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말소 등기는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너무 간단한 얘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말소 등기,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것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 말소 등기, 주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혹시 이 말소 등기 할 때, 자, 제3자의 권리가 혹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행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었던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예, 형사 관련한 처벌 등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처벌 등을 경험받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유권 보존 등기에 말소 등기를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상태에서 은행에다가 뭐 누구 친구한테 저당권 설정하고 돈까지 빌린 이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기가 말소가 되게 되면 제3자의 권리, 저당권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보존자, 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는 제3자의 승낙서를 받아야지 어떻다?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3자의 승낙을 받았다는 전제 하에서 말소 등기 신청이 있게 되면 등기관은 그 제3자의 권리라고 하는 거 더 이상 필요 없어지거든요. 말소 등기니까 여기서 파생된 권리를 모두 소멸하게 될 것이니까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걸 최근에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지금 직권 말소 얘기가 몇 개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직권 말소를 갖고 주로 이슈를 삼는데 우리 공부한 순서에 따라서 직권 말소 이런 게 있었죠. 자, 가처분 얘기 다시 한번 가십시다. 그래서 가처분 채권자라고 하는 사람. 자, 다시 갑시다. 매도인이 있고 갑입니다. 매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수인이 자,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기를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자, 매도인이 제3자에게 매각을 해버리게 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본안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매도인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라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을 때 가처분 신청을 받은 법원에서는 가처분 등기를 촉탁을 해주게 될 것이고요.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갑이 병한테 이 물건을 받았을 때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를 넘겨받게 되면. 근데 가처분 등기 후에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는 법원에서 행한 등기가 아닌 바에야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그럼 이제 등기관이 제3자 명의 등기를 말소를 하겠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가처분 등기 자체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이런 게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만 더 이런 것도 존재했었죠. 환매특약 기억나십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다시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사들일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해놓은 매매계약, 이걸 우리가 환매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환매특약이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자,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매도인이 이제 다시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쓸모없게 된 등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바로 환매특약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제일 많았던 게 자,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절대적 각하사유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적 각하사유는 종류가 자, 예를 들어서 가처분 등기 신청이나 가압류 등기 신청 있으면 어떻다? 절대적 각하사유 이런 거 있었고요. 객체 등과 관련해서 나왔던 것이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등기 신청했다. 그럼 절대적 각하사유. 지분 만에 관한 상속 등기나 지분 만에 관한
보존등기, 절대적 각하 사유 또는 중복등기 신청도 절대적 각하 사유, 농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도 절대적 각하 사유,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을 분리해서 처분하기로 하는 이런 등기 신청도 절대적 각하 사유, 전용 부분에 관한 소유권하고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하는 것도 절대적 각하 사유, 이런 등기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때 등기관은 나중에 그 무효인 등기를 발견했을 때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직권 말소 사유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상지를 제외하고 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용의 실실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그 부동산 위에서 존재하는 지역권의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것은 모두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공부했던 것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론 법원이 행한 등기인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제3자 명의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이거라고요. 지금 말소 등기 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 목적인 말소를 시키고자 하는 권리에 제3자에 관련된 등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이때 제3자 명의의 등기도 다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있는 게 지금 절대적 각하 사유 있었고요, 수용이 있었고요, 환매 특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등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제3자의 권리, 말소 대상 권리에 설정되는 제3자명의 등기 권리라고 하는 것도 직권으로 말소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가 말소 등기에 관련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게 직권 말소사항하고요, 그 다음에 신청연 말소사항, 특히 직권 말소사항을 막 섞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직권 말소사항은 줄줄줄 다 꿰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했던 거, 등기관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한 제3자명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이것도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해야 된다라는 주제, 이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신청연 말소라고 하는 등기 말소하고요, 그 다음에 직권연 등기 말소, 이렇게 하면서 신청연 등기 말소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제3자의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 이것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보신 것이 직권의 말소 등기에서 다시 가처분 채권자가요,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제3자 명의 등기 말소 신청이 있게 되면 이제 제3자 명의 등기는 말소하는 건 별개의 문제라고, 가처분 등기는 쓸모가 없어지는 것도 다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또 환매 특약이 있는 상태에서 환매권 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쓸모없게 되는 환매 특약의 등기도 직권으로 말소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힘을 얻을 수 없는 게 지금 신청연 말소 등기에 있어서 그 말소 대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역시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리고 제일 양 많은 게 저거 있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직권 말소 대상이 되게 된다. 그리고 지금 제일 양 많은 건 절대적 각하소에 걸리게 되면 등기관, 만약 그런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라는 주제와 같이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하게 될 주제 중에 하나가 말소 회복 등기,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말소 등기, 실체 관계와 등기 등이 불일치했을 때 등기부 지워버리는 것을 소위 이름하여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불법적으로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살려내야 되죠. 요건 이제 물권법 얘기랑 다시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가 저당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었죠.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 저당권은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당권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저당권은 소멸하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법률 행위에 따른 부동산 물권 변동에 있어서 등기라고 하는 것은 효력 발생 요건이기는 하지만은 효력 존속 요건 아니다 해서 불법 말소가 됐다라고 할지라도 저당권 자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렇다 치고 자,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도 권리가 있을까봐 미리 뭘 해야 된다. 자, 이걸 그 권리가 있다는 것을 공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크게 두 가지 형식입니다.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완전히 자, 이걸 거짓말로 완전히 권리를 소멸시켰다 했을 때 다시 전부를 다 살리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전부 말소 회복 등기.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당권 설정하고 빚이 1억이었어요. 근데 9천만 원 갚았는데 전부 말소를 해버렸다. 그러면 일부는 살려내야 되죠? 예, 이걸 우리가 일부 말소 회복 등기. 1,000만 원 살려내야 되니까 이걸 우리가 일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소 회복 등기는 나머지는 별 이슈가 되지 않고요. 이게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우리가 주등기,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자, 나머지는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말소 등기, 주등기였었고요. 전부 말소 회복 등기도 주등기로 해석합니다. 근데 자, 우리가 주등기 범주에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게 될 것이고요. 자, 뭐 나머지는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등기냐 부기 등기냐만 가지고 쟁점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말소 등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특히 직권에 의한 말소, 이걸 줄줄줄 외워내야지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 풀어갈 때 어느 정도 소화를 할 수가 있었고요. 특히 최근 문제에서는 말소 등기를 목적으로 제3자의 권리라는 등기, 이것은 자, 바로 등기권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론 논의의 전제는 애초에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 제3자의 승낙서라는 것은 당연히 필요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이 정도가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고요. 자, 마지막 주제가 이제 신탁 등기라는 주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27회 때까지만 하더라도 28회, 29회 안 나왔어요. 매년 무조건 한 문제 나왔던 것이 신탁 등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탁 등기는 조금 독특한 개념이죠. 근데 얘는 좀 간단하게 시험 문제용으로는 간단하게 한두 개 쟁점만 외우시게 되면 지금까지 문제는 거의 다 소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탁의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자녀입니다. 자, 아이, 을이 갑의 나중에 갑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을이 된다고 쳤을 때, 자, 갑이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걸 을한테 나중에 넘어가게 되면 애가 사고 칠 것 같아. 그래서 임자를 자기 아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믿지 못해서 이것을,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신탁회사라고 하는 데다가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 맡기게 되고요. 신탁회사에 맡기게 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탁회사가 이 부동산에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해갑니다. 다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누가 된다? 위탁자, 아버지가 소유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다 신탁회사에게 소유권 이전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신탁회사에서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전제 하에서 이 부동산을 개발, 관리, 보전 등등등 해가지고 그 이익을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 예를 들어서 을에게 그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형식,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신탁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탁 등기라고 하는 것은 맡겨놨다라는 뜻의 등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 일단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부동산을 맡기는 사람을 위탁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탁회사 같은, 자, 신탁회사처럼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관리하고 이런 사람을 그래서 또 등기 명의를 갖게 되는 사람을 수탁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 같은 존재 제3자를 가리켜서 수익자 또는 제3자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이라는 개념을 논의하려면 위탁자와 수익자에 대응해서 수탁자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신탁이라는 것은 이거 맡겨놨어 라고 이걸 외부에 공시하는 거, 실제 소유권 넘어간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 맡겨놓은 거야 라고 하는 등기를 가리켜서 신탁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신탁 등기는 딱 한 번 앞에서 논의가 됐던 바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 신청할 때 기본적으로 등기 권리자와 등기용자가 공동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먼저 판결 등 해서 이행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한다. 10년 지나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패소 판결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라고 했었고요. 형성 판결이 있게 되면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말에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게 되면 승소한 자, 패소한 자 각각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할 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소위 판결 등과 관련한 개념이었고요. 판결 등 외 원 중에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멸실 등기 신청은 어떻다?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된다. 두 번째,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단독으로 신청하게 됐었고요. 그다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한편 소유권 보존 등기라든가 또 소유권 보존 기 말소 등기 신청도 같이 갈 사람이 없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한다. 또 같이 갈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다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에서 수용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 단독으로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고 마지막 기억할 게 바로 신탁 등기라고 하는 거, 바로 신탁에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된다. 이렇게 스토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탁 등기 신청에서 수탁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맡은 거야 라는 취지의 등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탁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 부동산 신탁이라고 하는 거, 신탁 관계에서는 형식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등기 신청 등과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 보존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이전 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넘어간다. 소유권이 넘어간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매매처럼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개념의 등기가 아니라 이건 위탁자를 위해서 신탁, 수탁자가 맡아주는 것이다 라는 뜻의 등기, 신탁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일괄 신청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 신탁 등기 신청은 권리 이전 등 신청과 함께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해서 신청한다. 그러니까 실제 신탁 관계가 성립되게 되면 수탁자가 나서 가지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실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신탁 등기, 그리고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일괄해서 바로 신탁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신청을 한다 해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단독 신청, 수탁자의 단독 신청, 그리고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일괄 신청이라는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를 하나의 신청서에다가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록을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따로 하고 신탁 등기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신탁 등기를 어떻게 한다? 하나의 순위 번호로 하게 된다. 일괄 신청을 한다는 것은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
등기를 실행하는 등기관 입장에서는 뭘 한다고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신탁등기의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위탁자 또는 수익자도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위탁자나 수익자는 자, 어떤 이유가 있어 수탁자가 빨리 신탁등기를 신청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하실 게 자, 앞에서 이제 신탁등기 신청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가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일괄 신청한다라고 했었지만 이때 위탁자 수익자가 신탁등기를 단독 신청하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하는 이런 경우에는 소위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괄 신청이 먼저도 발생하지 않는다.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념 다시 가볼까요? 수탁자가 신탁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단독 신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자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되고 신청서는 하나의 신청서를 활용한다. 이게 이제 이게 기본 구조인데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과는 함께 신청할 수 없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자, 신탁등기 실행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나와 있습니다. 하나의 순위 번호라고 하는 거. 예, 끝났어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하나의 순위 번호. 이 얘기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를 함께 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아까 우리가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일괄해서 신청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 등기부에 표시할 때도 순위 번호 하나를 가지고 동시에 소유권 예를 들어서 위탁자 갑에서 수탁자 병으로 넘어가고 자, 그러면 소유권 이전 신탁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 바로 합유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출제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자, 수탁자가 지금 맞는 부동산 신탁회사가 여러 명한테 나누어서 맡게 되는 경우 자, 이때는 합유인 뜻을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내용 없고요. 맨날 이걸 갖고 문제 구성할 때 틀린 걸 고르실 때는 공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최소한 5, 6년 사이의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로 사실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의 순위번호. 하나의 순위번호와 관련된 있는 개념은 일괄해서 하나의 신청서로 신청한다. 의에 대응해서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근데 특이하게도 자, 하나의 신탁회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재산이 겁나 많아가지고 자, 하나의 신탁회사는 또 못 믿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 개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위탁을 하는 경우, 신탁을 하는 경우 수탁자 여러 명이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수탁자 여러 명이 될 때는 합유인 뜻을 기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합유라고 하는 건 앞에서 지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공동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개 이걸로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탁등기 가게 되면요. 각각의 순위번호 틀렸고요. 하나의 순위번호, 공유 틀렸고요. 합유 이걸로 거의가 문제가 도배가 되게 됩니다. 자, 한편 신탁등기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 맡겼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주는 과정. 이걸 우리가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스토리가 애초에 신탁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같이 수탁자가 한꺼번에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논리 구조로 신탁등기의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일괄해서 다시 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할 테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위탁자는 다시 돌려주는 소유권 이전 등기 동시 신청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일괄해서 신청하게 될 것이죠. 즉 하나의 신청 정보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를 가실 때는 지금 신탁등기 신청 중에서 이거 있었죠. 자, 지금 수탁자의 단독 신청 동시 신청, 일괄 신청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말소 등기에도 끌어오게 됩니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고요.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일괄해서 신청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 기억하셔야 되죠. 앞에서 일괄 신청에서 키워드가 됐던 것, 등기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없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었지요.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뭐가 된다고요? 이때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할 때도 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일괄 신청에 대응하는 개념, 등기를 실행할 때는 하나의 순위 번호라는 개념, 이걸로 거의 도배를 해버립니다. 하나의 순위 번호를 각각의 순위 번호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꼭 욕심을 부린다면 합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딱 이 얘기, 합유, 그 다음에 하나의 순위번호 이런 걸로 거의 도배하고, 과거의 문제 구성할 때는 앞에 뭐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지문도 출제가 된 바는 있지만은 답으로 구성하는 지문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신탁 등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기초 강의는 우선 여기까지 등기법에 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